자,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디스크 하나를 가지고 논리적인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쪼개서 그 각 파티션을 하나의 그런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걸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 레이드라는 애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드란 무엇이냐? 약자를 한번 봐보면요.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 또는 Independent가 아니라 Inexpensive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inexpensive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독립된 디스크의 복수 배열 뭐 이런 뜻이라던가 아니면 inexpensive면 비싸지 않은 디스크의 복수 배열 이란 뜻인데 뭔 얘기냐면요. 디스크 가격이 디스크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기술이 있나? 있겠지? 100TB 하드디스크 하나 이따 쳐봐요. 되게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에요. 100TB가. 그래갖고 100TB짜리 하드디스크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 하나를 사는 게 쌀까? 10TB짜리 디스크 10개 사는 게 쌀까? 그러니까 100TB짜리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게 더 쌀 거라고. 굳이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기술을 이룩하기 위해서 싼 애들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게 바로 이 레이드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도 있긴 한데 집에 한 32기가짜리 하드디스크 있거든요. 집에 막 그런 거 있어요. 엄청 옛날 거. 엄청 옛날 컴퓨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섭님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되게 옛날 노트북 이렇게 까보시는 거 나오시더라고. 윈도우 95인가 깔려있구만. 근데 메모리가 16 메가였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면 나올 거야.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거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드디스크도 굉장히 작았고 용량이 큰 무언가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용량이 작은 값이 싼 디스크를 여러 개를 모아서 용량이 큰 하나의 논리적인 디스크를 만들었었는데 그 기술이 바로 이런 레이드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요거는 USB 2.0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USB 3.0이 USB 2.0보다는 속도가 좀 빠르죠. 그래서 USB 3.0으로 해놓고요. 요거 뭐 USB 요새 한 128메가라던가 64기가짜리나 싸봤자 한 32기가짜리 엄청 싼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연결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USB 하나가 전부 다 다른 윈도우로 치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다른 논리적 드라이브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레이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한 가지 만약에 썼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드디스크가 있었잖아요. 물리적으로 뱅글뱅글 돌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디스크가 하나일 때는 이 작업을 하나밖에 못하는 거죠. 디스크가 두 개면 둘이 동시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A, B, C, D, E, F, G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쓰려고 했을 때 얘는 여기다가 쓰고 얘는 여기다가 쓰고 나눠서 쓰면 쓰기 속도가 지금 한 2배 정도 빨라지겠죠. 읽을 때도 나눠서 읽으면 동시에 읽을 수 있으니까 읽기 속도도 2배가 되겠죠. 그렇게. 근데 얘는 지금 USB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속도가 8배 올라가겠죠.
USB 3.0의 속도가 8배 정도 되면 SSD만큼 빠를걸요? 그러면 딱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 장땡인데? 그러면 왜 디스크를 굳이 하나로 쓰나? 싼 거 그냥 맨날 한 10개씩 사가지고 속도 한 10배씩 빠르게 쓰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 이 USB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이 파일 시스템 통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8배지만 위험도도 8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레이드라는 기술이 있는데, 레이드라는 기술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속도적인 이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애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드 0번이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A1, A2, 3, 4, 5, 6, 7, 8 이게 원래 하나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양쪽에다가 나눠서 쓰는 거죠. 디스크 두 군데에다가. 그러면 쓰기 속도 2배, 읽기 속도 2배 이지만 하나의 디스크가 날아가 버리면 원래 이 원본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디스크가 망가져 버리면 반쪽짜리 데이터밖에 안 남는 거죠. 뭐 텍스트 파일이야 뭐 반쪽이 남아도 읽을 수야 있겠지만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그냥 16진수로 막 되어있던 이상한 숫자 값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행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원래 무슨 데이터였는지 알아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드 0 같은 경우에는 속도적인 이점은 있지만 안전성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드 제로라고 합니다. 요 뒤에 붙는 숫자도 레벨이라고 불러요. 런 레벨처럼. 그래서 레이드 레벨, 레이드 0이면은 그 두 개의 디스크를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쓰기 또는 읽기 하는 이런 방식을 뜻합니다. 그 다음 레이드 1번인데요. 레이드 1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디스크가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그냥 똑같이 저장하는 거예요. 양쪽에. 이러면 어떤 속도의 이점도 없어요. 원래 데이터가 A1, A2, A3, A4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였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쪽 디스크에 쓰면서 반대쪽 디스크에도 동시에 쓰긴 쓰는데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하나를 쓰는데 뭐 1초 걸렸다 그러면 얘는 4초가 걸리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얘는 둘 중에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이 나더라도 언제든지 데이터를 다시 복구시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쓰다가 이쪽 디스크가 아예 고장이 났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 그래서 새로운 디스크를 추가를 해요. 새로운 디스크를 추가를 하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 복사하면은 다시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나 뭐 읽기의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은 장점이 하나도 없지만 데이터를 훨씬 더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래서 안전성이 2배가 됩니다. 2배라기보다는 디스크의 수만큼 늘어나요. 3개면 3배, 4개면 4배 이런 식으로. 대신에 안전성 높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가격도 2배, 3배, 4배. 디스크 하나로 쓸 수 있었던 걸 2개 쓰면 2배인 거잖아요. 레이드 제로야 뭐 속도에 이점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이런 애들도 있고 5번, 6번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2번, 3번, 4번은 좀 잘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많이 쓰는 것만 좀 봐볼게요. 레이드 5번입니다. 레이드 5번 같은 경우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인데 1번하고 0번 방식 있죠. 얘네를 살짝 섞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번은 속도의 장점이 있었고 1번은 안전성의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느 절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드 2, 3, 4, 5번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 여러 개의 디스크들 중에서 그러니까 최소 디스크는 3개를 써야 돼요. 3개.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0번, 1번은 2개만 있어도 되는데 아무튼 디스크가 뭐 3개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선 4개로 나오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디스크를 요렇게 P라고 되어 있죠. 페리티 비트라는 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2번, 3번, 4번은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각각 디스크의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장났을 때 페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다른 애들과 함께 얘를 복구시킬 수 있는 값을 뜻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디스크 1, 디스크 2, 디스크 3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3번 디스크를 페리티 비트 저장 용도로 쓰겠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 이진수로 그냥 쓸게요. 0을 저장했고 1을 저장했고 여기도 0, 1, 뭐 1, 0, 1, 0, 0, 1, 1, 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페리티 비트를 저장을 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간단한 예니까 이 둘의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한 거. 요거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이 논리 연산인데 정기적 신호 연산하는 거예요. 0하고 0을 AND 연산하면 0이고요. 0하고 1을 AND 연산하면 0이고요. 1하고 0을 AND 연산하면 0이고요. 1하고 1을 AND 연산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 신호는 어차피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둘을 연산하는 과정은 경우의 수는 이 4가지밖에 없죠. 이거 말고 다른 경우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AND 연산하면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고 5화 같은 경우에는 0하고 0 5화하면 0 0하고 1 5화하면 1 1하고 0 5화하면 1 1하고 1 5화 연산하면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르쳐 줄 때 좀 쉽게 생각하라고 그냥 얘는 그냥 곱셈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덧셈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기적 신호 1하고 1 더해봤자 어차피 그냥 전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번개 한 번 맞으나 두 번 맞으나 따끔한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 2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곱셈 얘는 덧셈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세요. 한데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하는 연산이 있어요. 얘가 IT 쪽에서 많이 사용돼요.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 친구 0하고 0을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하면 이게 물어보면 반에서 항상 딱 갈린다. 0일 것 같다. 1일 것 같다.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은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되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봐봐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다시 남아있는 애들 둘을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 해보세요. 0하고 0 익스클루시브 오화 하면 같으니까 0이죠. 0하고 1을 하면 다르니까 1이죠. 1하고 1을 하면 같으니까 0이죠. 1하고 0 하면 다르니까 1이죠.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레이드 2번, 3번, 4번 같은 또는 5번 이런 애들은 원래 저장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각자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좀 쉽게 적어볼까? 원래 저장해야 되는 게 0, 1, 1, 1, 0, 1, 0, 1, 1, 0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럼 이거를 둘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0, 1 앞자리 0, 1
얘는 두 번째 이제 1, 0, 1, 0.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1, 1이죠. 1, 1. 네 번째 1, 1, 1, 1, 0, 0. 이렇게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둘이 나눠서. 그러니까 속도는 2배가 됐죠. 디스크는 3개지만. 그러니까 속도의 이점도 어느 정도 지금 있어요. 근데 이걸 저장할 때 디스크 3번은 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장이 되면 얘네에 대한 페리티 비트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게 XOR라는 거예요. 정확히 XOR로 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XOR로 구하면 0하고 1을 XOR 연산하면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3개의 디스크를 가지고 쓰다가 이런 애가 하나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났다. 안 보이게. 자, 이렇게. 이랬을 때 이 둘을 XOR 연산하면 0. 이 둘을 하면 1. 이 둘 하면 1. 이 둘 하면 1. 이 둘 하면 0이잖아요. 0, 1, 1, 1, 0이죠. 지워볼게요. 0, 1, 1, 1, 0이죠. 복구를 시킬 수 있다고요. 복구를. 그러니까 레이드 1번이 디스크가 고장나면 얼마든지 다시 복구를 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복구도 가능한 애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번, 3번, 4번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페리티 비트를 한 군데다 몰아놔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페리티 비트를 뭐 다시 계속 계산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레이드 5번은 이 페리티 비트 저장하는 거를 여러 디스크에 각각 분산시켜 놓습니다. 하나에다가 다 페리티 비트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랑 페리티 비트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저장을 해요. 섞어가면서. 요게 레이드 5예요. 그래서 속도적인 이점도 조금 있으면서 복구할 수 있는 안전성도 조금 있는 요런 방식. 이 레이드 5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약간 요런 차이점들만 있는 애들이에요. 페리티 비트를 뭐 크기를 뭘로 하느냐, 알고리즘을 뭘로 쓰느냐 이런 거 정도의 차이들.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시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드 10 또는 01인데 뭐가 더 좋을까요? 레이드 10과 01이 있어요. 레이드 1 플러스 0이랑 0 플러스 1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레이드 1 플러스 0은요. 디스크를 4개를 가지고요. 레이드 1로 먼저 구성을 하고 1 여기도 1 해서 요걸 한 번 더 0으로 묶은 거예요. 레이드 0 플러스 1은 반대겠죠. 4개 있으면 레이드 0으로 먼저 구성하고 얘네를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레이드 1로 만든 거예요. 차이가 뭘까? 누가 더 좋을까? 1 플러스 0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1로) 각각 구성하고 0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레이드 0의 단점이 뭐였어요? 디스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묶었을 때 얘가 고장나면 이거 다 못 쓴다 그랬죠. 이 파일 시스템 통째로. 봐봐요. 0으로 먼저 묶어볼게요. 0으로 먼저 묶었어요. 이 4개의 디스크 중에 얘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얘랑 짝이 되는 얘 통째로 못 쓴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아예 통째로 못 쓰니까 어차피 이렇게 두 개 빼가지고 다시 두 개 넣어준 다음에 갈아주고 이만큼을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 두 개만큼 복구를 시켜야지만 제대로 복구가 되는 앤 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 고장나면 그냥 하나 교체하면 바로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고장나더라도 복구를 하나만 하면 되는 애 여서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레이드 5나 레이드 10이나 아니면 그냥 레이드 1이나 뭐 아니면 안 쓰거나. 그래서 돈 없으면 안 쓰는 거고요. 돈 많으면 레이드 1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드 1, 0 요런 방식. 그래서 얘는 디스크가 4개인데요. 속도는 일단 2배 빨라지죠. 2배. 보면은 동시에 4군데 다 쓰긴 하는데 얘네 둘이 똑같은 내용 쓰는 거니까. 그래서 2군데 동시에 쓰는 것처럼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2배. 디스크는 4개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 디스크가 고장이 나도 얘로 복구를 할 수가 있죠. 2개가 고장이 나도 얘로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이런 장점들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의 개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몇 개까지 고장이 나도 되느냐, 이런 수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레이드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긴 한데 요런 식으로 부릅니다. 폴트 톨러런스. 어느 정도까지 이게 톨러런스가 한국말로 뭐더라? 인내심, 참을성 뭐 이런 뜻일걸요? 공차? 내성 이런 뜻. 그러니까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수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어디까지 고장나도 되냐 이런 거고, 나중에 우리 지금은 디스크를 이중화시키지만 나중에는 서버 시스템 자체를 이중화시킬 거란 말이야. 그럼 서버 둘 중에 하나가 뭐 뻗어도 서비스는 계속해서 해줄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서버까지는 버틸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장애 허용 시스템 폴트 톨러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 하나 같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많을수록 그 폴트 톨러런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전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레이드라고 하는 거를 리눅스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구성하는 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볼륨 매니저라고 하는 애를 또 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